애초에 자동차가 그렇게 큰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개의 경험들을 봤을 때 100으로 따지면 이어도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저는 현재 동아리 활동이 거의 한 고 보고요. 어, 그거를 뒷받침한 인턴 경험이 네, 반갑습니다. 선약입니다. 오늘은 기계항공공학부에서 GM 테크니컬 코리아에 근무하고 계신 손성우 선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인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아침엔 좀 뭐 하다 오셨을까요? 아침에 오랜만에 좀 주말을 맞이했다 보니까 현생에 바쁘게 살다가 좀 푹 자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건국대학교 또 오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와서 촬영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서훈 선배님께서 이제 GM 테크니컬 코리아 자동차 회사에 다니시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배님이 요즘 하고 계신 일, 어떤 일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의 한국 법인인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에서 디자인 릴리즈 엔지니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동차 부품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연구 개발 되게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동차 산업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떤 일일까요? 자동차 설계부터 양산 단계까지 이제 부품 개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협력사를 선정하고 협력사와 같이 협업하고 소통하기도 하면서 그 중에서도 저는 차량의 서스펜션이랑 샤시 스트럭처라는 부품의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뭐 제조나 연구 총괄적인 걸 다 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히 샤시나 서스펜션 쪽 샤시랑 서스펜션은 어떤 걸까요? 전반적으로 차량의 하체의 꽃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차량 밑에 현가 장치를 담당하고 있고 타이어로부터 올라오는 진동이나 그리고 소음 등을 좀 조율을 해서 운전자나 탑승자가 느끼지 못하게끔 진동을 조금 더 저감을 할 수 있고 승차감뿐만 아니더라도 핸들링이나 이런 퍼포먼스들을 조율을 해야 하는 그런 부품들을 연구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들어봤던 단어이기도 한데 이제 실제로 체감을 많이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영역을 담당하신 것 같아요. 네, 저 맞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에도 약간 이렇게 뭔가 밑에가 느껴지지 않게 네. 좀 충격이 덜하게 뭐 그런 서스펜션 부분도 있긴 한데 그걸 자동차에 좀 들어가는 영역들을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성훈 선배가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을 하셨어요. 특히 거기서도 기계과를 특히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셨는데 기계항공공학부를 좀 선택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저는 좀 완전 옛날로 돌아가서 저는 애초에 원래는 항공을 진학을 하고 싶었어요. 건국대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20살 때는 이제 타 대학, 이제 지방의 국립대를 진학을 했었는데 그때는 막연하게 항공을 하고 싶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또 넘어가자면 이제 항공교통관제사라는 직업을 희망을 하고 있었어서 항공 석사나 박사를 진학해서 뭐 유체역학이나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살 때는 항공 쪽을 이제 택하게 되었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을 하면서 성적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고 이제 군대를 가서 좀 학벌 컴플렉스가 조금 있었어서 흔히 말하는 군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를 진행하다 보니까 또 이제 느꼈던 거는 내가 이제 가게 되면 나이가 이제 좀 있는 상태에서 신입생을 진행을 할 거니까 개인적으로 취업이 잘 되는 쪽으로 택해보자. 부모님께 조금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다. 석박사까지 하게 된다면 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제 운이 좋게 또 군수가 잘 되어서 이제 건국대를 진학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학부는 기계항공공학부로 진학을 했지만 1학년에 들어오게 됐을 때부터는 이제 기계 쪽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기계항공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갈 거냐, 항공으로 갈 거냐 언제 정하나요? 그거는 이제 1학년에서 2학년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될 때 저희 이제 과목도 있고 지도 교수님도 이제 선정이 되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희망하는 학부가 어딘지 기계과를 갈 건지 항공을 갈 건지를 택해서 진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만약 선택을 했을 때 그럼 기계과 따로 항공과 따로 그때부터 루트가 아예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겹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계랑 항공이랑 아예 완전 달라지는 거는 또 없기 때문에 뭐 정력학이나 동력학 같은 과목들은 필수적으로 이제 공대생이 들어야 하는 과목으로 알고 있어서 그거는 이제 같이 듣는데 이제 완전히 심화적으로 기계 쪽 심화 과목이나 항공 쪽 심화 과목이 진행될 경우에는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부터는 이제 과목적으로도 아예 달라지고 커리큘럼적으로도 이제 세분화되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심화된 전공을 공부하게 되는 2학년 후반부터 더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 세분화가 되고 그 전에 필수 과목들은 같이 듣는 게 있다. 그러면은 성우님도 항공에 알고 계신 친구들도 좀 많으신가요? 네, 뭐 같이 이제 1학년 때부터 동고동락 해오면서 진행해왔던 동기들 중에서도 항공 쪽으로 진학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기계를 선택하신 이유가 이제 조금 더 취업이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항공 쪽으로 가면 석박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더 빨리 취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항공 간 친구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생활을 하던가요? 뭐 석박사를 많이 가고 취업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고 이런가요? 이게 뭐 사이클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요즘은 방산 쪽 관련해서도 이제 다른 기업들에서도 좀 유망한 산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학사 취업도 충분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 더 이제 항공 쪽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거 있어서 대학원 진학이 조금 이제 필수가 되는 직종이라고 생각해서 주변에서도 보면 대학원 진학을 조금 많이 하는 추세인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우님이 만약에 다시 돌아가신다면 혹은 지금 기왕 친구들이 많이 후배들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고민하는 친구들이 꽤 있을 텐데 만약 다시 돌아가신다면 여전히 기계를 선택하실지 아니면 겪어보니까 항공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학 진학을 건국대를 진학할 시절에는 이제 아무래도 기계를 택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기계 쪽을 진학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지금 항공 쪽 꿈이 있어서 다시 뭔가 새롭게 공부를 하게 된다면 항공 쪽도 진학하는 거에 있어서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해온 것들이 머리에 있는 이상 다시 돌아가게 된다 해도 기계를 택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생각입니다. 공부해 오신 것들이 있고 근데 만약에 1학년 친구들이나 뭐 항공에 꿈이 있는 친구들은 요즘 방산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심사나 요즘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항공을 선택해도 충분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입학하고 나서 이제 군수를 하시고 나서 건국대에 오셨는데 1, 2학년 때는 전공 공부보다는 뭔가 학교 생활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대학 생활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애초에 항공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장래희망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정했던 로드맵도 있었고 했는데 아무래도 기계 쪽을 택한 이유로는 사실 꿈이 사라졌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꿈이 사라졌다 보니 내가 어떻게 하면 기계과에 좀 정을 붙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었는데 군수를 하고 새내기를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 다른 동기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회장 친구랑도 동갑인 경우도 있었고 하다 보니 학교 생활이 좀 더 재밌어졌고
오히려 전공 공부에 치중하다기보다 학교 생활에 좀 재미를 붙이고 제가 지방에서 올라왔다 보니 뭔가 서울 학교 생활에 대한 로망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전공 공부보다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조금 치중을 하면서 1학년 때 과대표도 하고 선거운동본부 같은 것들 이제 진행을 하면서 공대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안에서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좀 치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과 대표도 하시고 학생회 생활도 하시고 뭐 선거운동 본부도 하시고 네. 그럼 그때 만난 여러 친구들은 좀 잘 노는 친구들이었을 것 같아요. 뭐 술 네. 먹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지금 친구들이 고민하는 게 1, 2학년 때 너무 놀아도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제 그때 많이 놀았던 친구들은 좀 잘 가셨는지. 이거는 사실 그 목표 의식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고등학교 때도 보면 1, 2학년 때 놀다가 3학년 때 뭔가 목표가 생겨서 뒷심을 발휘해서 대학을 잘 가는 친구들도 있듯이 저도 사실 1, 2학년 때는 공부를 그렇게 공부에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아까 도현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람들 만나는 게 좋고 사람들이랑 함께 하는 게 좋다 보니까 저도 사실 술도 많이 먹고 공부를 도서관에 있는 시간보다 오히려 바깥에서 노는 시간이 좀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 2학년 때는 그렇게 지내다가 또 제가 목표가 3학년 때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꼭 1, 2학년 때 학업에 대한 목표가 없더라도 뭐 다양한 경험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회 생활하고 뭐 많이 논다고 해서 그게 꼭 3, 4학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소위 말하는 망나니처럼 놀게 되면 좀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목표의식을 갖고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진로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잘 놀아야 공부도 잘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1, 2학년 친구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선거운동 본부를 통해서 더 큰 학생회를 좀 꾸리고자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낙선이 되셨고 또 그때 마침 진로 고민이 좀 더 커지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떤 진로 고민이 좀 커졌고 좀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요? 제가 원래는 1학년 때 과대표 생활도 하고 2학년 때 졸업준비위원회나 다양한 학교 내부 대내외 활동을 좀 치중적으로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좀 제 스스로의 꿈은 감성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멋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 해서 학생회장을 꿈꿨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낙선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가 2학년 2학기였던 걸로 아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학생회장의 꿈이 져버리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과에 좀 적응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전공을 살려서 졸업을 하고 내가 좀 더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낙선을 하게 되고는 좀 스스로 위축도 많이 되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좀 고민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저는 사람 만나는 것을 또 좋아하는 게 안 바뀌다 보니까 밖으로 나와서 여러 선배들이나 그리고 저와 동갑내기 친구들이지만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좀 고민을 많이 상담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좀 동아리나 학술적인 동아리나 다른 캡스톤, 뭐 공모전 같은 것들을 해보는 것이 어떻냐라는 조언을 받았었고 그렇게 이제 저는 3학년 초, 2학년 겨울방학 이렇게 넘어갈 시절에 자작자동차 동아리를 이제 입부를 하게 되면서 그 기회를 살려가지고 네, 지금까지 지금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국대에 있는 이제 자동차 동아리
많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카이라는 동아리에 들어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선배님께서 어떻게 보면 진로의 큰 전환점,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직업까지 이어지게 됐으니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동아리 카이가 있었는데, 카이는 어떤 동아리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건국대학교 팀카이는 교내 유일 자작자동차 동아리고요. 현재는 이제 1인 경주용 자작자동차 동아리로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규정을 만족하게끔 제작을 하는 것이 일단 먼저 중요하지만, 규정을 만족하게 된다면 이제 다양한 또 대학들, 대학 팀들과 이제 경주를 진행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수상을 하는 대회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게 대회 자체는 8, 9월, 10월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있는 대회지만,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설계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해석도 진행해야 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10명, 20명, 많게는 이제 3, 40명까지도 이루어지는 대규모 그리고 장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이 하기 어려운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자동차 동아리도 하시고 또 지금 자동차 산업에 있는 선배로서 보셨을 때 이런 자동차 관련된 동아리를 하는 거가 실제로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고 실제 그 스펙이 지금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 또는 그 동아리에서의 어떤 활동들이 좀 스펙에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저를 예시로 조금 들자면, 저는 애초에 자동차가 그렇게 큰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워낙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자동차 배기음만 들어도 무슨 차인지 알고, 램프 빛만 보고도 어떤 차인지 구분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그 정도 영역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자작자동차 동아리에 들어오면서 제가 또 파트장도 역임을 하고 뭔가 책임감을 지면서, 내가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도 좀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1, 2학년 때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뭔가 전공 공부들이 3, 4학년 때는 내가 이 이론을 실제로 이 자작차에 좀 접목을 시켜서 실무에 적용을 해봐야겠다 라고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전공 공부에도 관심이 생기기도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3, 4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서스펜션 설계와 해석 그리고 제작까지 이제 총괄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경험들이 지금 현업에서는 물론 조금 결이 다른 일이지만, 이때 했던 활동들이 결국 이론적이나 지식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됐었고, 여기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경험이나 뭐 성공 실패 경험들이 현업 이제 저희 지금 GM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될 때 어떤 시나리오적으로 흘러오다 보니까 팀장님께서도 저를 이제 좀 잘 봐주시고 좀 운이 좋게 기회가 되어서 입사를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하셨고 그 프로젝트에서 겪었던 상황들, 그리고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근무를 희망하셨으니까 자동차 동아리에서 겪었던 상황들을 잘 풀어냈을 때 좀 좋게 봐주신 것 같다. 네. 지금 자동차 관련된 회사를 다니시기까지 대학생활 때는 학생회 활동을 주로 하시다가 이제 자동차 관련 동아리를 하셨어요. 이거 말고도 또 어떤 활동하신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4학년 때,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 현장 실습으로 자동차 시트 프레임 회사에서 현장 실습을 단기간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3학년 때부터 자작자동차 동아리를 이제 진행을 하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로를 자동차 쪽으로 가야겠다, 자동차 산업에 종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현장 실습을 자동차 산업 쪽으로 지원을 해서 붙게 되었는데, 자작자동차 동아리 내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자동차 산업의 프로세스라든지 현업에서의 실무 경험들을 직접 연구소랑 이제 생산 라인 그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직접 겪어 보니까 이런 경험들이 또 내가 실제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 프로세스들을 겪고 이런 산업에서 이런 업무들을 진행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피부로 좀
체감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현장 실습을 통한 인턴 경험이 있으셨고 네. 거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련된 회사를 다니셨는데 실제로 인턴 경험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요? 취업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턴 경험 자체가 크게 뭐 중요하다는 잘 모르겠는데 인턴을 했을 때 이점은 결국 회사 생활을 한번 경험을 해보았고 그 팀 소속에서 말단 사원이어도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회의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조직 내에서 내가 이 성과를 달성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오늘 해야 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체감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이 회사에서는 조금 더 이점을 두고 이제 판별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조직 안에서 뭐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 안에서 회사 일을 할 수 있는 경험 자체가 좀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추천하시기에 자동차를 가고 싶어하는 자동차 관련된 회사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인턴 구하기가 좀 쉬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자동차 회사가 인턴 구하는 걸 잘 못 본 것 같아요. 좀 많이 구하기가 힘들까요? 요즘 들어서는 아무래도 또 취업 시장이 힘들기도 하고 그게 조금 반영이 돼서 그런 걸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산업의 현장 실습이 다른 어떤 로봇이나 다른 항공 또 제조업 이런 분야에 비해서는 좀 적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 취업을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취업을 했을 때만 해도 뭐 꼭 완성차나 꼭 부품사가 아니더라도 그 밑에 벤더사들, 협력사들에서도 충분히 자동차 산업을 간접적으로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경험들이 취업을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관련 인턴 경험 그리고 관련 인턴 공고가 많이 없다는 게 양날의 검 같은 게 구하기가 어려워서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고 그걸 성우 선배님이 보셨을 때 꼭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뭐 다른 벤더사나 이런 데 일을 해보는 것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네. 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실습 같은 게 운 좋게 나왔다면 몇 학년쯤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4학년 때가 제일 괜찮지 않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1, 2학년 때는 뭐 교양이나 이제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 3학년 때는 프로젝트나 뭐 공모전 같은 것들을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다면 4학년 때는 1, 2, 3학년 때보다는 학점을 그래도 조금 덜 들을 수 있고 이제는 취업이나 진학을 제대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인턴이나 현장 실습 활동을 한다면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체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취업을 해야 할지 아니면 대학원 진학을 해야 할지를 더 명확히 구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서 4학년 때 하는 것이 어떤가? 어떻게 보면 1, 2학년 때는 탐색의 시간이고 이제 실제로 학점을 챙겨야 되는 3학년을 지나서 이제 경험을 챙겨야 되는 4학년 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2학년 때 그럼 친구들이 탐색을 많이 할 텐데 그때 사실 자동차 이렇게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기계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뭐 반도체나 뭐 에너지 분야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탐색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있는 선배로서 자동차는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자동차 산업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안내를 해주시죠. 자동차가 사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조품이기도 하고 꼭 내가 자동차에 관심이 있나? 라고 했을 때 크게 관심이 없어도 한 번쯤은 봐온 물품들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도 부모님 통해서 타기도 하고 그리고 버스나 택시 그리고 지하철을 타면서도 충분히 봐올 수 있는 제조품이다 보니 내가 그렇게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데 자동차 산업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자동차에 막 그런 흥미가 없어도
갈 수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1, 2학년 때는 정말 놀다시피 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그렇게 나의 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요소일까?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1, 2학년 때는 진로를 이때 결정을 해야겠다. 꼭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 2학년은 정말 많은 경험들, 뭐 교양도 들어보고 축제도 다녀보고 뭐 교수님도 면담을 해보고 친구들이랑도 너 어떤 거 하고 싶어? 어떤 산업 희망해? 이런 고민들도 상담을 많이 해보면서 좀 시야를 넓히는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이 조금 더 그때 명확해진다라고 하면 3, 4학년 때부터 그런 분야에 있어서 좀 중점적으로 갈고 닦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선배분들을 만나봤을 때도 뭔가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실제로 많이 두드려라. 그리고 그렇게 본 만큼 내 시야가 넓어지는 거고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뭐 선택지가 많아지는 것처럼 지금 성우 선배님 말씀도 1, 2학년 때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지게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럼 후배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자동차 분야에 이제 공고를 쓰기 위해서 JD 같은 걸 보면 이제 자동차 분야에는 연구 개발, 뭐 서스펜션이라 쳐도 뭐 되게 영어로 좀 복잡하지만 많이 본 듯한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단어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모든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축약해서 쓴 건데 후배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걸 하는 거지? 어떤 뭐 여기 들어가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신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거 어떤 좀 괴리감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취업을 진행을 하면서 개발이란 단어를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제품 개발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품 개발 그냥 뭐 뚝딱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현업에 와보니 개발이란 단어 자체는 결국 이 프로세스 전체를 좀 포괄하는 의미더라. 제 예시로 들면 저도 지금 사실상 영어로 표현하면 디자인 릴리즈 엔지니어링인데 부품 개발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의 기획부터 설계 그리고 생산, 양산까지 결국 이어지는 이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최적화해서 낮추고 품질을 높여서 개발을 낼까? 그리고 최적화하여서 양산까지 이제 도출을 하는 이 전 과정을 결국 개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에서 학부생과 현업에서의 이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꼭 개발이 아니더라도 뭐 관리나 이런 단어들에 있어서 좀 취준생들이랑 현업의 시선이 거기서 약간 좀 차이가 좀 발생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좀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한 단어들이잖아요. 개발, 관리. 하지만 현업에서 느꼈을 때는 산업마다 다르고 이제 분야마다 다르게 느껴지는데 이건 진짜 경험을 해본 선배들을 만나야만 알 수 있는 정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실제 선배님께 여쭤보고 좀 잘 알게 된 다음에 잘 준비를 하면 좀 붙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후반부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기계항공공학부에 있는 후배들이 워낙 분야가 많기 때문에 뭐 기계, 항공 이렇게 나뉘어도 워낙 분야가 많고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항공 쪽으로는 원래도 대학원 진학을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항공 쪽 친구들에게 또 뭔가 취업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하자면 굳이 내가 뭔가 목표를 해서 공부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 꼭 대학원 진학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최근 들어서
하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어떤 분야의 항공 쪽에서도 뭐 다양한 드론이나 뭐 발사체나 뭐 방산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야가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면 꼭 대학원 진학은 필요 없을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런 분야에서의 경험들 가지고 학부 활동을 했던 거를 취업에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내가 조금 더 그 분야에서 더 심화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 뭐 항공 쪽에서도 다양한 분야들이 있지만 나는 뭐 발사체 쪽에서 조금 더 딥하게 공부를 해서 더 그 분야에 롱런을 하고 싶다 하면은 대학원 진학도 그때 좀 고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계는 아무래도 이게 약간 양날의 검처럼 느껴지는 게 다양한 분야에 갈 수 있지만 조금 더 딥하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경험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제 지금 학교 생활을 빗대어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꼭 제가 지금 자동차 분야에 속해 있지만 자동차뿐만 아니더라도 기계에서도 다양한 또 산업들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좀 프로젝트나 공모전 같은 것들을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공부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방면의 시야를 좀 넓혀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제작하고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얘기해 주신 게 이제 경험의 중요성 그리고 그걸 잘 풀어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실제로 있으셨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 자동차 분야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궁금한 게 이제 성우 선배님이 지금 해주신 얘기가 학교 생활을 좀 열심히 하셨고 그 다음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셨고 인턴 경험도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뭐 서류를 잘 적으시고 면접도 굉장히 잘 보셨겠지만 이 세 개의 경험들을 봤을 때 100으로 따지면 한 중요도, 예를 들어서 기여도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이 세 개가. 사람마다 이건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저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 경험을 어떻게 녹여냈는지를 바탕으로에 대한 기여도를 따졌을 때는 저는 현재 동아리 활동이 거의 한 60, 70이라고 보고요. 그거를 뒷받침한 인턴 경험이 한 10에서 20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학점이 높은 편이 아니어서 서류 결과로 따졌을 때 학점이 꼭 이렇게 영향을 주었는가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학점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나머지 퍼센트 비율을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배님이 동아리 활동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잡으셨는데 이제 자동차 관련된 동아리가 없는 학교들도 있고 혹은 아직 들어가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런 친구들은 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동차 산업에서 있는 선배가 보셨을 때 그럼 이런 역량을 이런 뭐 능력을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보니까 좀 이렇게 해봐라 라고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자동차가 아무래도 자동차뿐만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제조 분야들이 있겠지만 자동차도 결국에는 이게 한 사람이 직접 다 만드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소통을 해서 이 오랜 기간을 걸쳐서 결국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저는 꼭 자동차 동아리, 뭐 자동차에 대한 경험 이게 아니더라도 사람들과 함께 뭔가 하나의 목표를 좀 이뤄내는 달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공모전 경험이나 꼭 그런 프로젝트 공모전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과 어떤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본다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란 제조품 자체가 이제 혼자 만들 수 없으니까 협업을 해야 되고 그런 협업한 경험이 있거나 뭐 프로젝트나 공모전 나간 경험이 있으면 그걸 잘 풀어내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손성훈 선배님과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선배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동아리 활동의 중요성도 얘기해 주셨고 또 꿈을 찾아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경험의 중요성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분야에서는
협업이 좀 중요하니까 협업의 경험들도 잘 쌓아놨으면 좋겠다. 실제로 면접이나 뭐 자소서 쓰실 때 협업 같은 키워드나 이런 걸 중요하게 쓰셨나요? 저는 서류 작성할 때도 그렇고 면접에서 어떤 에피소드를 설명할 때 대부분이 동아리 활동에서 나온 거고, 제가 이제 동아리에서도 파트장이나 이제 회장 경험을 했었는데 거기서 진행했던 성공, 실패, 갈등, 뭐 프로젝트 경험들이 다 우러 나왔다 보니까 하나의 에피소드로 쭉 연결이 되어서 말할 수 있었던 게 팀장님들이나 여러 HR 분들이 보았을 때 좀 더 진정성이 있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자동차 분야를 준비하는 후배들이든 아니면 다른 걸 준비하는 후배들이든 자신만의 에피소드를 잘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많은 후배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자동차 산업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손석원 선배님 선약에서 지금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신 후배들은 선약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